자, 이제, 교재로 이제 그 셰익스피어 비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비평적 해석, 이 페이지에 시작하는 말을 펴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재가 담고 있는 전체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셰익스피어 비극 가운데 1599년에서 1606년 사이에 쓰여진 7년 사이에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6대 비극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햄릿, 오텔로, 리어 왕, 맥베스,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 이 6작품이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그 대상 작품입니다. 1장에서는 이 줄리어스 시저를 다루는데 주로 신비평과 성격 심리 비평을 바탕으로 해서 줄리어스 시저를 논의를 합니다. 2장에서는 이제 역사 비평을 작품에 적용을 해서 햄릿의 복수지연과 그 복수지연이라고 하는 이 행위에 내포된 어떤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제2장에서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역사 비평을 주안점으로 삼지만은 이 정신 분석 또한 이 장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3장은 이 성격 심리 비평의 성격 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 성격 심리 비평의 논의를 참조를 해서 오셀로의 중심 인물인 오셀로와 그 오셀로의 성격을 규명을 하고 여성에 대한, 즉 여기서는 데스데모나이죠. 여성에 대한 오셀로의 인식과 태도를 규명합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 비평 또한 이 작품에서, 이 챕터에서 이용을 할 겁니다. 이 책의 4장에서 다룰 작품은 리어왕입니다. 그리고 이 리어왕을 분석을 하는 이 중심적인 비평은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비평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비평의 양식에서 가장 최근의 어떤 그 비평적인 그 양식이고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비평적인 양식이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리어왕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5장은 맥베스에 나타난 심상과 상징을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과 심상을 이 작품의 주제와 인물과 연결하려고 하는 챕터가 지 5장의 내용입니다. 시적 상징적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6장의 그 대상은 앤서니 앤 클레오파트라, 가장 흥미로운 그 역사상의 그 인물 중에 하나이죠. 앤서니와 클레오파트라, 페미니스트 비평과 문화유물론을 참조해서 앤서니 클레오파트라를 논의하겠습니다. 물론 페미니스트 비평 또한 이 그 챕터를 논의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작품을 그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하든 항상 비극에 어떤 초점을 두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은 근본적으로 고통의 문학입니다. suffering의 문학이죠. 어떤 비평적 양식을 택하든 이 고통의 작품에서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고통이 어떤 인식 과정을 통해서 결말에 인식 과정을 거치고 결말에 이르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극적 인물들은 인식의 오류와 행동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비극의 인물은 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통을 겪으면서
비극적 파국에 이르긴 하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자신과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 비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과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한 인식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은 리어왕입니다. 리어왕에서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순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줄리어스 시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줄리어스 시저 부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타이틀로 빼놓은 것은 각 장에서 가장 유명한 중요한 라인들입니다. 3월 보름날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타이틀. 가이사르를 독사의 알로 생각하자 2장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3장이고 인간 만사인 조수가 있는 거 4장의 어부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고결한 로마 사람 5장의 그 결구에 해당하는 앤토니오스가 이제 브루투스를 평가하는 그런 말이죠. 자, 2장의 햄릿, 3장의 오텔로, 4장의 리어왕, 5장의 맥베스, 6장의 앤토니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이제 줄리어스 시저 첫 부분으로 텍스트의 12페이지를 펴보기 바랍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는 1599년에 공연된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역사적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이사르와 브루투스입니다. 가이사르가 이 브루투스의 손에 암살된 것은 기원전 44년이죠. 이 로마의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브루투스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던 가이사르를 살해하게 됩니다. 명칭이 가이사르 시저라고 영어권을 통해서는 시저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원래의 로마 라틴어에서는 가이사르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어떤 작품의 타이틀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저를 계속 가이사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앤토니라고 텍스트에 되어 있는데 앤토니도 역시 원어인 앤토니우스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브루투스는 라틴어 원어와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어떤 그 명칭과 영어의 명칭과 같습니다. 브루투스. 그러나 가이사르는 영어로는 시저지만은 로마 라틴어로는 가이사르입니다. 브루투스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르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하기에 가이사르를 죽였다고 자신의 암살을 변명을 합니다. 바로 한 개인보다는 나라 전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독재자로 공화정을 파괴를 하려고 하는 가이사르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이사르라는 개인보다 로마의 공화정 수호라는 명분이 더 중요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작품에서 권력의 방향은 민심에 달려 있습니다.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이들의 정치적 권력의 향배가 바뀌게 되죠. 공화파와 가이사르파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의 강권, 공화파가 대변하는 것은 브루투스입니다. 가이사르파는 가이사르를 추종하는 앤토니오스라든가 가이사르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왕정을 또 지지하는 그런 파당이죠. 이 승리의 관건은 군중과 군중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왜 군중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장례식에서
이 브루투스와 앤토니우스가 연설을 하죠. 그런데 이 연설로 인해서 군중들의 민심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군중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살해하고 이제 공화정을 하려고 펼치려고 했지만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카이사르의 장례식에서 이제 앤토니우스와 브루투스는 아주 비교가 되는 대립적인 성질을 드러내는 연설을 합니다. 앤토니의 연설은 열정적입니다. 브루투스의 연설은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민중들이 더 반응을 하는 것은 앤토니우스의 열정적인 연설입니다. 어떤 브루투스의 이성적인 연설에 반응을 하기보다는 앤토니의 열정적인 연설에 반응을 해서 이 앤토니우스의 연설은 민중들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선동적입니다. 선동적인 연설이죠. 그 연설을 통해서 군중의 심리를 조작하고 마침내는 군중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브루투스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 앤토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분석을 하면서 이 작품에서 대단히 수사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이 브루투스와 앤토니의 연설이 분석의 중심에 있습니다. 작품의 1막 1장은 이제 민중들이 나타나서 카이사르의 개선 행렬을 구경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허민관인 플라비우스와 마룰루스는 이렇게 카이사르에게 열광하는 민중들을 좋게 보지 않죠. 쓸데없이 일은 하지 않고 이제 개선 행렬 구경하러 와가지고 박수나 친다고 지금 이 허민관들은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허민관이라는 게 이제 민중의 대표로 이제 뽑힌 사람들인데 이제 로마에서는 두 사람이 이 허민관이 됩니다. 민중의 대표들이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어떤 그런 대변자입니다. 민중의 대변자고. 근데 이제 민중의 목소리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억압하는 어떤 왕정을 펼치려고 하는 카이사르의 민중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관들은 이제 카이사르에게 열광하는 군중들을 또 못마땅하게 보지만은 카이사르 자체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죠. 셰익스피어의 입장도 이 카이사르를 공화제를 파괴하는 인물로 제시하고 브루투스를 공화제를 수호하는 그런 인물로 재현합니다. 브루투스가 더 이상적인 인물에 가깝죠. 그리고 이 브루투스는 이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려고 하는 카이사르를 살해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브루투스의 카이사르 살해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군중들을 이제 황제 오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셰익스피어는 이 허민관들을 이 작품의 이제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야기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소스는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입니다. 이 원전에서보다도 카이사르에게 더욱더 적대적인 인물로 허민관들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브루투스의 미덕을 원전보다도 더 부각시키고 이 카이사르의 약점을 원전, 영웅전보다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마음이 공황파에 기울고 있기 때문이죠. 텍스트 16페이지를 보기 바랍니다. 브루투스의 집안은 선대부터 공화정을 신봉하던 그런
로마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지금 살해될 당시 브루투스는 법무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법무장관이죠. 곧 집정관이 될 신분이었습니다. 집정관은 거의 총리 정도의 신분입니다. 카이사르는 이 파르살리아 전투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었던 브루투스를 살려줬고 누구보다도 이 브루투스를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왕처럼 독재를 하고 있어도 그를 몰아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캐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의 끈질긴 종용에도 불구하고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살해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의 망설이는 이 브루투스를 캐시우스가 불을 지피게 되죠.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그 문구인데 3월 보름날을 조심하라. Beware the eyes of March. 3월 보름날을 조심하라는 말인데 3월 보름은 이 로마에서 풍년을 기억하던 루퍼칼리아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날은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날이죠. Eyes of March. 축제에 참석하러 가는 카이사르 앞에 웬 점장이가 나타나서 3월 보름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이 경고를 단칼에 무시를 하죠. 점장이가 3월 보름을 조심하라고 하고 이제 무덤들이 입을 벌리고 시체를 토해내고 또 굉음이 하늘을 진동하는 어떤 자연계의 이변이 이 3월 보름 전날 밤에 일어납니다. 또 칼프루니아라고 하는 이 시저의 그 아내는 암살에 관한 어떤 흉측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불길한 전조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아내는 아주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이상하니까 의사당에 나가지 마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용감한 사람은 단 한 번 죽을 뿐이라고 하면서 의사당에 출두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월 보름에 브루투스와 캐시우스를 포함한 음모자들에게 암살당하죠. 캐시우스는 브루투스더러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브루투스가 들고 일어나서 독재를 멈추게 하라고 그렇게 계속 부추깁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게 대해서 이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지만은 캐시우스는 브루투스 역시 카이사르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편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간파를 합니다. 캐시우스는 계속 브루투스를 자극을 하고 카이사르를 죽이는 그 의사에 참여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브루투스는 로마의 공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면은 한 눈으로는 명예를 다른 눈으로는 죽음을 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브루투스에게 명예라는 덕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공화정과 명예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귀한 가치입니다. 브루투스는 이 인물에서 가장 고결한 인물입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죠. 캐시우스는 명예롭지 못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브루투스의 말을 듣고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브루투스를 자극을 합니다. 브루투스 당시께 그런 미덕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명예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두려워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를 들먹이면서 지금 브루투스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I know that but to be in you
브루투스. 그래서 브루투스 그 인물에게 있는 버추, 미덕입니다. 미덕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명예로운 그런 인물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극합니다. I was born free as Caesar, so were you. 당신 시저 가이사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나도 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모두가 자유로운 자유민으로 태어났는데 시저가 독재를 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시우스는 카이사르는 지금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캐시우스는 처량한 인간이 되었고 카이사르 앞에서 허리를 굽혀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카이사르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죠. 아직까지 계속 이 브루투스를 떠보고 자극을 할 뿐 이 거사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캐시우스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브루투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이 주인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죠. 인간은 때론 운명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운명의 별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루투스와 카이사르 이름 속에 뭐가 있느냐고 묻고 당신도 카이사르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투스 시저, 이 이름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묻습니다. What should be in that Caesar? 카이사르라는 이름에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요? Why should that name be sounded more than yours? 왜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당신 이름보다도 더 좋게 들려야 한단 말이요? Write them together. Yours is as fair a name. 카이사르라는 이름과 당신 이름을 똑같이 써보면은 당신 이름도 as fair a name, 멋들어진 이름이질 않소. Sounds them, it does become the mouth as well. 그리고 또 카이사르의 이름만큼이나 멋지게 들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제 브루투스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어떤 깨끗한 이름, 명예, 명성, 그리고 타인에게 비친 이런 그 명예로운 이미지는 캐시우스가 브루투스를 읊어내는 올가미로 또 카이사르를 살해하는 카이사르 살해라는 덫으로 이 끌어들이는 어떤 장치로 작동을 합니다. 캐시우스 말도 대단히 선동적이고 어떤 그 수사적인 그 말을 지금 사용을 하죠. 카이사르가 도대체 뭘 먹었기에 그렇게 위대해졌냐고 이제 외칩니다. 그리고 브루투스 당신은 고귀한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외치죠. 명예에 관한 브루투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말입니다. 텍스트의 21페이지의 하단으로 나가보기 바랍니다. 캐시우스가 망설이고 있는 브루투스를 계속 집요하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의 그 암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거사의 카이사르를 죽이는 이 거사에 성공해도 브루투스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인물이 없이는 결코 정의로운 행동으로 비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 브루투스는 대단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공화정을 신봉을 했고 또 인품 또한 고상했습니다. 또 도덕성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 브루투스를 존경을 하고 좋아했죠. 캐시우스가 카이사르 암살에 동조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브루투스가 이 일에 동참한다면은 자신들도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투스를
이 거사에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사실 이 거사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브루투스를 끌어들이죠. 이 망설이던 브루투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은 명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명예를 들먹거리면서 브루투스를 캐시우스가 자극을 합니다. 브루투스는 뒤에 이제 거사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토니오스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를 위해 공동의 선을 행하려는 생각에 암살에 가담한 것은 브루투스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가장 고귀한 로마인이라고 그가 죽은 뒤에도 적조차도 칭송을 했습니다. 사실 브루투스는 명예로운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또 이 작품에서도 명예는 브루투스라는 인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키워드이고 브루투스의 모든 행동은 바로 명예와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명예와 로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망설이던 브루투스가 이제 카이사르를 독사의 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카이사르를 살해해야 될 큰 명분을 그렇게 이제 같이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지금 현재 독재를 갖다가 바로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재자가 될 가능성은 있어도 독재를 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독사의 알이라고 생각하자고 합니다. 독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왕이 되면은 독재를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리게 되죠. 카이사르를 살해해야 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던 현재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브루투스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개인적인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카이사르가 왕이 되면은 전성이 어떻게 바뀔지가 문제입니다. How that might change his nature. 그 네이처가 어떻게 바뀔지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독사가 될지 모르는 카이사르에게 이 왕관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칠 독이빨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앞으로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assion it does. 자,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자. That what he is. 그가 지금은 그러하지 않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would run to this and this extremity. 이런 저런 extremity 폭정이겠죠. 어떤 폭정을 일삼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 And therefore 그리고 think him as a serpent egg. 그를 독사의 알로 생각하자. His hatchet. 알을 깨고 나오면은 would as his kind grow mischiefs. 그러니까 his kind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드러내서 grow mischiefs 사람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And kill him in the shell. 그러니 shell 껍질 속에 있을 때, 즉 알 속에 있을 때 그를 죽여야 한다고. 바로 이것이 카이사르를 죽여야 하는 브루투스의 명분입니다. 사실 카이사르는 독재의 어떤 그 기운을 농후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독사의 알로 표현하는 것이 틀리지 않죠.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이 코악한 본성을 드러내어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바로 독사의 알로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싹을 제거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장악하면 폭정을 일삼을 것이라는 이 추론을
바탕으로 살해의 명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분은 합리화하려는 가정일 뿐 현실은 아니죠. 여전히 브루투스는 그러나 이 가정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바로 이러한 명분에 따라서 가이사르 살해라고 하는 거사에 이제 마침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거사를 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가이사르는 동료들은 여기에 그 모인 사람들은 가이사르의 수족인 엔토니우스도 함께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대단히 실제 현실적이죠.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르를 죽이고도 결국은 완전한 어떤 승리를 성취하지 못하는데 브루투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엔토니오스는 가이사르의 팔다리일 뿐이다. 도살자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서 골기한 건 가이사르의 정신이지 다른 것이 아니니 엔토니아라고 하는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도살자가 아니라 살해자가 아니라 어떤 신의 재단에 공화정을 위한 재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대단히 어떤 명예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생각은 아니죠. 엔토니어스를 살려두어서 결국은 거사가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뒤집어지죠. 그래서 브루투스는 가이사르의 정신만 해치우고 하면서 가이사르의 머리가 잘리면은 가이사르의 활 이상의 역할은 엔토니우스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토니우스를 죽이지 말자고 설득을 하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물론 실수는 하겠지만은 그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현실적이지 못하지만은 명예롭고 여전히 고결한 정신을 이제 브루투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캐시우스에 비해서 비현실적인 그런 인물이 브루투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브루투스가 맞서 싸운 가이사르의 정신은 그가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남아서 살해에 가담한 음모자들을 모두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테비아누스는 브루투스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공화정을 결국은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브루투스의 거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이사르의 팔리상의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엔토니우스는 장례식에 군중을 선동을 하고 브루투스에게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마침내 브루투스 일파를 무너뜨립니다. 자, 2막 2장 이제 3월 보름날 아이스 오브 마츠의 아침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이사르의 아내가 이제 의사당에 가지 말라고 외출하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르는 가이사르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존재라고 하면서 이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비겁한 자는 죽기도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단 한 번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 유명한 표현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단 한 번 죽는다는가. The cowards die many times before their deaths. The valiant never taste of death but once. coward. 어떤 겁장이는 여러 번 죽지만은 죽기도 전에 valiant, 용자는 단 한 번의 죽음을 맛볼 뿐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가이사르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떤 담대한 가이사르의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조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르는 살고 죽는 것이 이제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제 의사당에 출두를 하고 브루투스를 포함한 암살자들의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이제 산막 1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저의 가이사르의 사례가 진행되는 그 액트죠. 줄리어스 시저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입니다. 에드 브루트. 이것은 뭐 영어 쓰다가 갑자기 이제 라틴어를 그대로 이제 셰익스피어가 쓰고 있는데 에드 브루트,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도저히 이제 자신을 죽이리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바로 브루투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서 찔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찌르는 순간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브루투스 너마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뱉죠. 이런 어떤 그런 그 가장 믿던 사람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어떤 그 라인이 바로 에드 브루트라고 하는 이 라인이죠. 외워둬야 되는 중요한 그 인용문입니다. 이 산막 1장의 의사당에서 이제 캐시우스는 짜고 이제 연극을 벌입니다. 퍼블리우스 심버의 사면 복권을 요청을 합니다. 캐시우스의 동료이죠. 가이사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만성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북극성처럼 확고부동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면 요청을 거절하죠. 그래서 북극성처럼 확고부동하고 변하지 않는 북극성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청원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건 바로 나 가이사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이때 이제 모반자들이 달려들어서 가이사르를 단도로 찌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칼을 맞던 가이사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브루투스가 자신을 찔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르는 브루투스 에드 브루트라는 말을 내뱉고 죽게 되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자, 그러면서 이제 시저가 에드 브루트 then fall 시저. 그러면은 시저는 죽을 수밖에. 이제 그 liberty, freedom, tyranny is dead 라고 이렇게 그 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후에 이제 이 모반자인 시나와 이제 모반자가 아닌 동명이인의 시인인 시나가 이제 구별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민중들이 시인인 시나를 이 거사에 참여한 시나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죽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자 시나 이 그 시저 사례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Liberty, freedom, tyranny is dead. 이것도 역시 인용이 잘 되는 그런 문구죠. 자유다. 자유, 독재가 사라졌다. Run, hence, proclaim. 달려가서 보고하라, 전하라. Cry it about the street. 거리에 나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다, 해방이다를. 가이사르 캐시우스가 Some to the common pulpit and cry out liberty, freedom and enfranchisement. 자유, 해방이라는 것을 연단에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사를 했지만은 이제 다음은 장례식이 있고 장례식의 추도 연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앤서니가 이제 교묘한 연설로 군중이 브루투스를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아주 교묘한 자극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군중들은 이 연설에 따라서 부안해동합니다. 브루투스가 연설하면은 브루투스 쪽으로 따라갔다가 앤토니어스가 연설하면은 앤토니어스를 따라가는 그런 부안해동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이 작품에서는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안토니우스, 어느 순간에는 가이사르를, 어느 순간에는 브루투스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그 면모를 보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연설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3막 2장 가이사르를 살해한 이후에 브루투스는 군중 앞에 등장을 해서 가이사르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 동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이사르를 죽인 이유를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제 명예를 걸고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믿기 위해 저의 명예를 존중해 주십시오. 현명하게 저를 판단해 주시고 더 현명한 판단을 위해 여러분의 이성을 일깨우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가이사르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가이사르에 대한 브루투스의 우정도 그에 못지않다고. 그럼 물으실 겁니다. 왜 가이사르에 대항해 일어섰느냐고.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이사르를 덜 사랑한 게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여러분은 가이사르가 죽고 모두가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가이사르가 살고 여러분 모두 노예로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Romans, countrymen, and lovers, hear me for my cause, and be silent, that you may hear. Believe me for mine honor, and have respect to mine honor, that you may believe. Censure me in your wisdom, and awake your senses, that you may the better judge. If there be any in this assembly, any dear friend of Caesar's, to him I say, that Brutus' love to Caesar was no less than his. If then that friends demand why Brutus rose against Caesar, this is my answer.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but that I loved Rome more. 대단히 멋진 표현입니다. 그죠? Had you rather Caesar were living and die, all slaves, than that Caesar were dead, to live, all freemen? 정말 멋진 그런 연설이죠. 아주 멋진, 그러나 차분합니다. Romans, countrymen, and lovers, hear me my cause, and be silent, that you may hear. 대단히 차분한 어조로 이제 연설을 진행해 나가죠. 자,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앤토니의 연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설, 사실 이 작품 전체에서 브루투스의 연설과 이를 맞받아치는 앤토니아스의 연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브루투스의 그 연설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해 가면서 다시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